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오롯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1년에 버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경제에 투자를 한다면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년에 5억을 벌 수 있거든요. 대표님, 오늘은 궁금해진 게 대표님이 하시는 강연 같은 거 몇 번 따라다니거나 해보니까 네. 부동산 뭐 전문가나 투자 경험 많은 분들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까지 다양한 투자를 심지어 지금 뭐 아예 직접 지으시기도 하고 뭐 땅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쩌다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저 같은 케이스는 막 잘 돼서 다음 일로 넘어가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잘 돼서 자신감이 좀 붙을 때면 확 망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좀 뭔가 또 한 스텝을 더 가려고 하면 또 확 망해버리고 이 했던 스토리는 결국은 저의 실패의 스토리? 이것이 좀 모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벌면 한 달 쓰고 그래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또 가족의 권유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죠. 저희 선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을 투자를 해서 그냥 날린 거예요. 혹시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당시에 2009년이니까 당시에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2억 5천을 더 넣었습니다. 당시에 월급이 제가 140만 원이었기 때문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월급만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버는지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 좀 많이 봤고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가를 좀 봤더니 많은 돈은 벌지 않지만 꾸준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빌라를 지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분이 부동산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관심을 좀 갖게 됐고 기회가 돼서 이제 그분이 저를 좋게 여기셔서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한번 투자 한번 해봐라 라고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됐고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좀 부탁을 했죠. 성큼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셨고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나고 5천에 5천만 원을 수익금을 받아서 한 1억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의 투자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는 돈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돈이 나가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더니 리스크가 많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땅이라는 것을 사고 위에다가 그냥 돈 주고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땅을 사서 한번 건물을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거는 내가 땅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어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땅을 살 때는 우리가 두 명만 만나요. 소유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두 명만 만나면 해결이 됐는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안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직접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 누군가에 맡겼죠. 미뤄지는 겁니다. 계속 공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겨우겨우 이제 원금 정도를 만들어서 나왔죠. 왜냐면 기간이 늘어지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쥐고 있지 못하면 절대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제게는 불안했던 행위였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창조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 창조적인 역할에는 굉장한 부가가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돈을 번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반장님을 소개받아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우울한 2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노가다판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가 일해오던 고집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 사람들 입장은 뭐였냐면 내가 똑같은 돈을 받는데 왜 어려운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돈을 더 줘라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 건축을 시작하는 마당에 무엇이 어려운 일이고 무엇이 쉬운 일이고 그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던 일의 종류는 어떤 거였고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으며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 시간에 뭘 사다 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한테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의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제때 짓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짓지 못하니까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을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건설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땅을 사고 직접 건물을 좀 지어야겠다. 왜냐면 그동안에 몇 개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세 번째 암울한. 왜 웃어요? 난 슬퍼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땅도 사, 건물도 지어, 건설회사도 있으니까 외형으로는 어때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건설회사라는 걸 운영하게 되니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남이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평당 당시에 6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50만 원을 받으면 원가니까 그대로 내가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남기지 말아야지. 나는 내 신뢰를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를 그것도 디테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설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또 건설회사를 차린 다음에 또 반장을 믿고 또 일을 줘야 되잖아요. 또 이 반장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거를 내가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믿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배우고 있고 경험을 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집을 이제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지었더니 팔 때 또 제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닙니다. 분양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많이 줘야 잘 팔린다고. 수수료 올려줘 봤어요. 잘 팔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꾸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손해가 납니다. 사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의 이득을 생각하면 지라고 하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자재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건물 안 팔립니다. 전세도 안 나갑니다. 월세밖에 안 나가지만 월세도 비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세도 잘 안 삽니다. 이럴 때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금리에 따른 경기, 금리에 따른 부동산이 예측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무엇이 성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자재 값이 내려갔을 때는 무엇이 좋을지,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됐고, 우리가 무슨 호재들이 있으면 좋다 뜬다 해서 그걸 또 알아봤습니다. 과연 떴는지, 꾸준하게 10년 동안 올랐는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땅이, 그런 건물이, 그런 지역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딘데?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저도 또한 사기꾼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10억 가까이 그게 빚이었던 거죠? 투자 실패로 인한. 어떻게 혹시 갚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시행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시행하면서 좀 돈이 좀 남으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빚을 얻어서 샀어. 그럼 내가 이 이자를 갚고 또 원래 시골에 있는 땅 그에 대한 이자를 또 갚고 있겠죠. 근데 이게 가치가 올라. 그러면 여기서 대출을 제가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돈을 굴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좀 대출을 더 얻어서 제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저는 제가 가는 길에 가장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투자로 뭐 약간 시행착오를 좀 겪고 네. 있거나 투자 피해 같은 거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남의 말 믿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기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물론 공부를 할 때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론을 실무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착오는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소문 듣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이득을 얻으면 자신감이 막 엄청 충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건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좀 해서 자기 것을 좀 만들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는지만 알아도 그런 무모한 투자는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흐름, 금리의 영향, 그 다음에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눈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는데 밥 먹고 출퇴근하고 오롯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1년에 버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법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경제에 투자를 한다면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년에 5억을 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그거를 굳이? 그런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더 키워나가는 방법들 공부해야 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전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도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시고 같이 왔는데 또 성공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사람을 소개해서 또 와서 또 같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제 거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남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 주고 남는 거 있으면 제가 먹고 없으면 말고. 근데 이것이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나에게 신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기회다. 나라는 사람이 신뢰를 갖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신뢰를 가지려면 공부해야 된다. 지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수업료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말고 우리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읽어보면 방법이 보인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